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10, 제가 순간 또 너무 익숙한 19년 단을 쓰다가, 사실 2020년이네요, 벌써.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유빈의 트렌톡 방송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미리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지금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직은 없으신데, 아마 조금씩 들으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수면 테크, 영어로는 뭐 슬립 테크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수면이라는 단어를 오늘로 넣어서 수면 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결국은 잠을 잘 자는지 센싱을 하고 잠을 잘 자기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수면 테크 하면 떠오르는 뭐 연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불면증. 불면증에 또 뭐 몇 가지 뭐 떠오르는 게 막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뭐 심박 센서, 아, 트래킹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앱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네. 떠오르시는 것 같고, 저는 뭐 피로?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피로라는 단어도 이제 떠오르는 것 같고요. 수면 부족, 수면 과잉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면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근데 요즘에 그 녹차, 커피 뭐 이런 아. 음료 때문에 잠을 못 드는 사람들, 아니면 일부러 놀으려고 레드불 마시면서 클럽 가서 노는 사람들이 있죠. 카페인 과용들이네요. 그러면. 네. 네. 저는 체면술도 떠오르거든요. 체면술 걸릴 것처럼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기술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렘 수면이나 멜라토닌, 뭐 바이오리즘 같은 네. 현상 같은 또 요즘 노령하니까 또 이제 갱년기인데 그런 것도 또 좀 이제 관련이 되죠. 뭐 호르몬 예, 있고, 여행 좋아하시면 시차. 시차. 여행 한번 다녀오면 잠 못 자시잖아요. 네. 시차 때문에. 전통적으로 잠을 자기 위한 뭐 매트리스, 잠옷, 그리고 요즘에 계속 가는 뭐 양말, 수면 장말. 수면 양말, 뭐 음악들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강호들이 네. 떠오르긴 합니다. 광고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 것도 좀 떠오를 것 같고요. 광고 그러니까 미인은 잠꾸러기 아, 광고 네. 생각나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이런 정도로 뭐 키워드들 뭐 떠오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수면 테크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크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수면을 센싱하는 쪽이 있고 수면을 유도하는 뭐 이렇게 구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색깔, 향, 그러니까 아로마, 그리고 노이즈, 습도, 온도 이런 요들이 전통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센싱은 가장 중요한 게 체온하고, 그리고 뭐 뇌파나 이런 거는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잠을 자다가 무호흡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에코를 주는 웨어러블 기계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기계적으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수면이라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잠을 잘 들게 해주고, 깊게 자게 해주고, 개운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센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싱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쓰는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경우는 구속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선을 붙이고 막 어디다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해서 잠자기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레이저나 어떤 압력 센서를 가지고 그런 센싱을 하고 있죠. 그거를 잘 이제 또 해가지고 숙면을 유도해갖고 잘 자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술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자게 해주는 게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 나 잠 못 자. 너 어쩌라고. 그 방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방법이 되면 이게 테크가 되고 산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수면에 관련된 기술 요소들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특징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좀 기술 오리엔트된 네.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특정 기술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으로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던 이제 개인화라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많이 두각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개인 아니 그 기술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감성적인 면까지 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기술. 아, 화는 기술 요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감성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해결이 되는데 그 사람이 뭐 룩앤필이나 그런 것 측면은 이게 감성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색상이나 느낌이나. 일단 그러면 특징 말씀 나눴고요. 그럼 가치, 이 수면 테크가 가지는 가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그 수면 산업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굉장히 많은 큰 그 뭐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좀 서비스 산업으로 좀 많이 변화가 돼서 그 약물 과용이라든가 뭐 오남용을 좀 방지하고 삶의 질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또 많은 이슈가 나왔던 그 약물 과잉 관련된 수많은 사태들로 이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더 관심을 받고 네, 있죠. 있고 터질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수면 테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될지 진화를 하게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 돈이 되면은 네. 이제 이게 기술이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국내 사례만 봐도 그 작년에 그 의료보험공단에 그 외래로 진료받은 사람들 건수가 나오는데 그게 한 300만 건이 넘어요. 300만 곱하기 몇을 해야 그 산업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CAGR로 봤을 때 한 8에서 9%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안 되나? 그런 그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그 디지털 치료제 아까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 일렉트로스티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 뭐 프로포폴에 뭐 이런 것들 그 문제점도 많죠.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할 때 약 처방 개념이 아닌 이런 네. 기술적인 요소로서 처방을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기술적 처방, 뭐 디지털 저런 것들이 이 의료 행위로 이게 규제 대상이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승인? 그게 이제 그 전자약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약간 태동기에 있거든요. 이게 네. 사람은 모든 게 뇌가 느끼고 이런 뇌하고 전체 이런 발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기가 흘러요. 그 전기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 전기 통신을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해킹한다고 그러죠. 뭐 인터럽트를 하는 네. 거랑 마찬가지죠. 해킹을 해가지고 그런 나 잠온다 하는 신호를 만들어줘서 줄 수 있다면 이건- 수면제 없이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의료 행위잖아요. 근데 의료행위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의료기를 만들어서 의료기 인증을 받고 팔면은 이제 대박 나는 거겠죠. 근데 그게 권한이 네.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아는 거는요. 네. 내가 나한테 주사를 놓는 거는 의료행위지만 네. 이거는 처벌받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네. 주사를 근데 팔면은요, 제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네. 그거는 제가 의료행위가 서비스를- 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한테 주사를 놔주고 돈을 받으면 의료행위가 돼요. 내가 그러나 의사 면허가 없이. 디지털 치료제를 제가 네. 솔루션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저는 처벌받지 않나요? 파는 거는 의료기 인증을 받고 의료기 판매상이 파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 심박수라든가 아니면 ECG 관련돼서 이런 그 혈압계도 예. 의료기인데 이거 우리 사는 거 문제 없잖아요. 예, 그거하고 예. 같은 개념이에요. 좀 혼란은 있겠지만 예, 예.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의료기에서 인증을 이제 받을 필요는 있겠네요. 네. 의료기 인증을 받게 되면은 그걸 팔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밥그릇 싸움이 발생될 것 같아요. 수면 테크가 기존에는 의료 쪽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발전이 되어 왔다면 실제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의료가 아니라 생활에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그 의료 쪽보다는 일반 웨어러블이나 건강이나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처럼 웰빙,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분야는 이제 약간의 의료에서 좀 멀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누가 해서 이렇게 좋대들 하면서 되게 트렌디하게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거 의료 뭐 기기랑 같은 뭐 개념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또 시프트를 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기술적인 걸 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갇혀지게 되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태클을 붙이는 게 현재는 어렵다, 뭐 힘들다, 이게 규제다 이런 게 아니라 태클을 붙여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 안 한 거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한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원래 이게 자신의 권리거든요. 잠도 자신이 자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고 제가 뭐 누구를 하이어해갖고 일을 뭐 24시간 안 재우고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약간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잘 수 있는 시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이런 게 잘 자는 거야 라는 것들을 본인이 한두 번 자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간 다 이게 거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신의 자가적인 진단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자가적인 진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수면 테라피스트라고 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생겨날 것 같거든요. 미래 산업에는. 그래서 향후에 오히려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분야를 의사로 생각을 해버리면 의사분들은 그거에 갇혀서 우리가 그러면 약을 처방해야 돼? 아니면 주사를 놔야 돼? 이런 식의 처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인원들이 이 분야에 같이 고민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래 민간요법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좀 해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테라피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향후 방향성 어떤 게 좀 보시나요? 자율주행차가 네. 되면 네. 운전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운전 안 할 때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잠잘 때 보면은 그 자동차도 잠 별로 개운하지 않잖아요. 개운하게 잠자는 방법 없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비행기 좌석 같은 고급 잠에 잘 최적화된 그런 시트가 자동차에 도입이 돼서 그쪽도 하나의 큰 제품군으로 형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프터마켓으로 시트를 다 바꾸는 거죠. 안마 의자처럼 네, 그렇게 이제 캡슐 안에서 내가 수면 모드 띵 누르면 네. 수면 모드를 딱 해서 캡슐방처럼 산소도 나오고 진짜 움직이는 캡슐방이네요, 그런. 그래서 운송 수단으로 네. 항공 운송 수단할 때 네. 이 좁은 비행기 안에 많은 인원을 실어서 고속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식판처럼 해서 다들 수면 상태로 캡슐로 해서 쫙 해서 그냥 군용기 같은 걸로 실어 다니면은 깔끔하게 도착했을 때는 딱 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운송 수단에 있어서도 큰 혁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옛날에 노예상들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예. 그 페이스북에다 꼭 그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제 그 레이아웃을. 너무 쇼킹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수면 유도하는 게 뭐 사운드도 있고 뭐 빛 조명도 있고 해서 일종의 그 컨텐츠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 개인마다 선호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수면 컨텐츠 서비스 시장이 좀 형성이 돼서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놓침이 있습니다. 네. 사우나하고 스파가 빠졌습니다. 아 사우나. 예. 아 이거 뒷붙여서 네. 그리고 어쨌든 개인 맞춤형 관점에서의 분석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꼭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명 환경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사물 인텔 연동해가지고 주변 환경에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셨다 그랬죠? 저는 수면의 정의가 점점 궁금해요. 네, 수면의 정의. 수면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뇌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평소에 나오는 뇌파가 잠이 들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게 단계가 5단계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세타파가 나와요. 요 세타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잠에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면 렘 수면 상태까지도 가는데 이 상태에 뇌파가 나오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수면은 피로 회복을 위한 시간 이렇게 좀 해봐요. 수단으로 정의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피로 회복을 위한 네, 시간. 수단. 예. 그래서 수면하면 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면 안 하고 피로 회복이 된다면 굳이 수면 안 해도 될 것 약 같아요. 먹고 그냥. 아주 뭐 그런 상태 봤어요. 정의를. 예. 이게 수면이랑 정의가 시대가 지날 때마다 어떤 사회적인 문화나 예. 그 어떤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거는 향후에는 또 바뀔 것 같아요. 예전의 수면이랑 지금 바라보는 수면이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다르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면에 대한 개념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수면 테크나 어떤 방향을 할 때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수면의 정의 아까 했던 뭐 세타파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렘 수면까지 그럼 세타파만 계속 유지되면 수면이냐 휴식만 하면 수면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수면과 현실적인 수면은 분명히 갭 차이가 있는데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왜냐면 이 갭이 줄여져야 뭔가 기술이 방향성이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들 얘기하는 거고 개인이 얘기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항상 궁금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또 질문이 아니 잠을 안 자고 계속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잠을 자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왜 잠을 자야 되지?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죠. 왜냐면 저는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정신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니까 자야 된다. 근데 저는 좀 패턴이 좀 다른 패턴이고 사실 나라마다 문화적인 또 차이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이태리는 사실 점심시간 4시부터 5시까지 상관문을 열지 않아요. 그때 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적으로 효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한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었던 게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잠깐 잠을 갖고 갔다 오면 이게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기사나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모르겠어요. 잠을 안 자고 수면 테크 요법 이제 잠을 안 자고 어떻게 보면은 잠을 자는 어떤 느낌으로 받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사실 원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3시간 수면법이라는 일본에서 좀 트렌디였던 책을 읽다 보면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정말 되는 구조의 사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잠이 사실 저는 죄송한데 아까워요. 네, 근데 네. 어떻게 사셔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뭐 5단계 수면 상태가 네네. 있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5단계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1단계에 있으면은 이게 그 근육이라든가 이게 릴렉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2단계에 들어가면 얘가 그 기억했던 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뭐 3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 셀프 힐링 같은 게 막 일어나요. 몸에서 그 어디 망가졌던 부분을 고치고 막 이런 상태가 막 일어나고 뭐 그 아래로 내려가면 또 다른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다면 이게 한두 개 먹어서 고쳐질 것들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각 단계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한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 밤새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일하고 싶지만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몸한테 양보해야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충전의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렌드를 생각할 때 이 수면이란 게 이제 리액티브하게 우리가 단순히 대응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회복이라는 관점이었다고 생각되고 뭐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만족 이런 쪽을 내 욕구 충족이라는 게 되는데 지금 그 스테이지별로의 그 역할을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그냥 컨설팅생이라서 제가 그러는데 그 프로세스를 딱 빼내가지고 시스템 취급을 하면서 인베디드 시켜서 그냥 딱 꽂아서 짧은 시간 내에
찌릿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찌릿하게. 예. 근데 이렇게 눈만 감고 있으면 그게 되는데 매트릭스 되는 건가요? 그거를 기계를 써서 해야 되나? 아, 눈만 그러면- 감고 있으면 되는데. 아 이제 동일한 생각인데 저도 네. 자는 시간을 저는 굉장히 아까워하고 저는 쓰러질 때까지 있다가 자는 게 잠이라고 저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목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버티다가 왜 기절하는 아니 저는 디스크가 터졌어요 목이 여기. 예,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뭐 자료를 보고 운동은 스키장 가서 추러스 꼭 우선 새벽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터졌는데 이제 시간을 아깝다 보니까 그걸 짧게 줄이면서 대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의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시간이 10시가 넘어서요. 아, 마무리 가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질문 던져 마지막 시간은 돌아가면서 오늘 뭐 마무리 멘트인데요. 아 예. 마무리 멘트를 그냥 나 이렇게 좋았다도 되고요. 그냥 통과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중에 질문 하나 찍으셔가지고 나 여기도 한번 드리겠다 해도 되고요. 어쨌든 주어진 시간을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써서 이렇게 예. 예, 해서 한번 말씀을 무슨 말씀이시죠?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예. 저는 불면증이 사실 있고요. 근데 한 번에 잘 때 몰아자요. 몰아자긴 하는데 그게 개운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수면이 어떻게 보면 기술 베이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가장 없는 부분이 저는 정신적이랑 문화적인 거랑 그런 정적인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테라피나 명상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디지털 사회화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이 자연이랑 승화할 수 있는 어떤 테크를 가장한 어떤 다른 용어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불면증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자연 안에서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몸을 좀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 더 그렇게 열심히 달려보려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되게 연상 키워드가 너무나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기술 베이스랑 같이 해서 어떤 산업으로 나올까라는 건데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구조에서 협업할 수 있는 기술이랑 어떤 문화나 정적인 어떤 그런 게 융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어머니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이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0대, 30대는 바쁘게 살아서 잠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쓰러지듯이 이렇게 잤는데 그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새벽잠이 없으셔서 깨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한테 조금씩 오는 거가 돼서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아까 뭐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신체적 이 바이오리듬이든 뭐 그런 자기 신체가 느끼는 그 수면의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노화가 되면서 밸런스를 잃어가고 그거를 잘 그러니까 피부도 그렇잖아요. 꾹 눌렀을 때 탄력이 떨어진 것처럼 그 신체의 그런 모든 그 장기들이 그 수면을 올바로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점점점 기능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수면에 대한 부분도 이게 굉장히 뭐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수면에 대한 그 기술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건강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테크를 논하는 자리에서 좀 생뚱맞은 얘기기는 하는데 수면도 적당히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고 그거를 기술이나 뭐 이런 그 외부적인 도움이 아니라 뭐 적당한 운동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그런 좀 내려놓음 이런 걸 통해서도 수면을 만족할 만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아까 초반에 잠깐 나왔던 뭐 군이라는 그런 특수 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이렇게 잠잘 수 없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외부적인 도움도 매우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면 테크를
계속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내가 왜 잠자는 거를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뭔가 풀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서글픔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고민해야 될 만큼 내가 어떤 사회의 부품으로서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수면 태클로 고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유비윤의 트렌드톡 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엔돌핀이 막 돌아요. 오늘 진짜 꿀잠 잘 것 같아요. 이거 홍보성인 것 같아요. 유비윤에서 오면은 잘 자요. 뭐 이런. 저는 이제 수면 과연 오늘 자리가 숙면을 취하고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잘 자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이게 수면이 과연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자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수면 테크가 저 기술적인 면이 뭐 잘 자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지만 잠을 안 자고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잠잔 것만큼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발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재밌었던 거는 그 현대 스타일러 눕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잠 잘 잘 것이다. 저 진짜 너무 쇼킹했거든요. 그런 기술이 빨리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면 테크라고 해서 자꾸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갖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래야 돼 이런 노이로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품하든 사업화하든 할 때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라든가 왜 꼭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키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발전되는 게 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디지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잘 먹었어 그러지만 잘 먹기는 어려웠지만 잘 자는 건 그래도 편했던 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자는 게 편해지는 세상,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놓아놓고 아까 정신적인 걸 얘기를 하셨지만 좀 그렇게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잘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어떻게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다들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왔습니다. 그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참여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다양한 이제 배경과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잘 서로 얘기하면서 들어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도 자기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무리 멘트보다는 저는 빨간 펜으로 우리 기억하고 싶은 키워드를 한 10개만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 페이지 나중에 봤을 때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된 것만 딱 보는. 그래서 하나 정도씩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나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키워드. 수면 콘텐츠 비즈니스. 아, 네. 개인화, 다양화, 특징에서. 특징에서 네, 개인화 다양화. 저는 이거 할게요. 자율주행차 자동차 열심히 많아서 이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면 환경, 수면 환경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에서 수면 아 환경. 수면 환경 네. 심리적 안정감? 어느 있죠? 심지어 안정감이라는. 연상 키워드. 아 연상 키워드의 맨 마지막 줄. 네, 네. 수면의 정의? 수면의 정의 저 수면에 잠을 자야 되는지부터 해서 정의가 필요하겠죠. 예. 피로 회복의 시간 얘기했던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 있죠? 피로 회복. 갱년기 호르몬 피로 회복에 피로 회복. 가운데 오른쪽 위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기 손가락 앞. 아 가운데 있네. 네 알겠습니다. 피로 회복. 네 뭐 없으시면 너무 고민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삶의 질. 삶의 질 같이 삶의 질과 저는 요거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약물 문제. 불면증 해주시겠습니까? 불면증 제일 처음 여성 키워드. 네. 불면증. 사실 이렇게 키워드 잡으면 요거 가지고 스토리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시간 있을 때는 요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재생의 불면증. 결국은 수면 테크라는 부분이 요즘에 불면증이 많은 요 현대 사회에서 수면 테크가 하드로 떠오르고 있고 결국은 수면의 정의라는 부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수면을 하면 뭐 피로 회복이 좋다 또는 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될 수 있다 또는 나중에는 약물 가용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런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좀 이런 수면 테크가 가질 수 있는 결국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콘텐츠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사물리 인터넷에 적용이 된 다양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또는 자율주행체 워낙 화두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체에서의 수면 부분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요 영역입니다. 하여튼 짧게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게 중요해요. 이 키워드만 가지고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모임을 전체 판 그리고 방송하고 그리고 이런 스토리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모임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들으신 분들 현지는 없으신데 다음에 안 그래도 제가 아까 확인했었어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